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5월 18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장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죠. 거의 뭐 마이너스 5% 이상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또 플러스 2%까지 갔다가 또 장중에 반등이 많이 나오니까 또 빠지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반복이 됐는데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기저기서 급락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이제 중심은 반도체주다. 반도체주를 뭐 50% 정도는 들고는 있어야지 지금 시장의 충격에 준비를 할 수 있고 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 조종이 요 며칠간만 나온 것 같죠. 지금 5월 15일 많이 빠졌고 5월 16일 빠졌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조종을 받은 것 같잖아요.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지금 장대 음봉이 3개가 나왔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반등을 조금 보여주지만은 전체적으로 4월 27일부터 내림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조종이 나온 거는 4월 28일부터 조종이 나온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나 주도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만약에 4월 28일부터 종목이 빠지면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28일도 빠지고 29일도 빠지고 30일도 빠지고 빠지다가 이날 5월 12일 날 급락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때 이제 조금씩 빠지다가 막 5%, 10%씩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15일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누적이 되면은 2, 30%가 금방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갖고 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보세요.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틀 전에 29만 9,500원까지 갔어요. 30만 원 근처 갔다가 그날 29만 3천 원에 끝났습니다. 오늘 28만 1,500원이에요. 얼마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별로 충격도 안 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종목들은 충격이 크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요. 190, 200만 원 찍었다가 이틀 조정을 받고 오늘 살짝 올라왔는데 얼마 빠진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목에 비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죠. 버틸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애들이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들 종목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던 때가 5월 4일, 그러니까 여기 4월 27일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코스닥이 4월 28일부터 안 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동안 중소형주들은 빠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걔네들이 더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시장의 끝물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다른 종목 중에 살아날 종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끝난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이 시장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다 아작이 난다. 특히 실적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 반등이 나왔다고 쳐요. 근데 삼성전자가 막 5%, 6%씩 올라가고 하이닉스도 막 5%, 6%씩 올라가요. 그러면은 올라가도 중소형주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괜찮으니까 좀 덜 빠지겠죠. 잘 안 오르거나. 그랬다고 쳐요. 근데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걔네들이 지지부진해 버려요. 그러면은 완전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와, 다른 종목 다 죽을까 봐. 지금 다른 종목 다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올라가는 장에도 못 오르고, 그 언젠가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지겠죠. 예. 그럼 빠질 때 보면은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올라올 때는 적절히 조정을 받고 순환매도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순환매라고 해봐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은 현대차 로봇 이런 애들이 가고 혹은 전력주들이 가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다른 애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보시면 요새 계속해서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반도체주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판단이 잘 안 서죠. 예. 지수는 정말 많이 올라왔고 얘네들도 많이 오르는데 지금 이걸 산다고? 예. 그래서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주말 사이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가 또 올라갔죠. 하이닉스가 거의 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50만 원 넘게 올라갔어요. 그것만 봐서는 이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표 지수 자체가 증권가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본 데가 8,500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8,000 넘었잖아요. 예. 그럼 8,500이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8,000 언저리까지 가고서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1,500, 뭐 12,000 막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조정을 받았고 얘네도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50% 정도 올라간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지금 목표 주가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 후반대까지 나올 거고 뭐 삼성전자도 뭐 지금 30만 원 초반대 34, 5만 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얘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를 하는 게 50%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SK 스퀘어 그 얘네들을 쫓아가는 일부 종목들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그냥 SK라던가 뭐 삼성전기라던가 LG이노텍이라던가 그러니까 추종한 애들이 몇몇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50%가 넘어가거든요. 시가총액에. 그럼 시가총액의 50%가 넘어가는 애들이 만약에 50%를 상승했다고 쳐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럼 다른 애들은 더 올라갔겠지만 그러면 어때요? 얘네가 시가총액의 50%를 차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50% 이상. 그러면은 지수를 25%를 끌어올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25%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8천에서 25%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럼 만 나오거든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른 종목 하나도 안 오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치보다 좀 덜 오른 상황까지 와도 지수가 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지금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는 1,500이 최대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목표 주가처럼 가고 그 이상으로 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50% 정도 오른다라고 치고 다른 종목도 덩달아 오르면은 어때요? 다른 종목들도 50% 오른다고 쳐봐요. 그럼 지수 자체가 50% 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지수가 12,000원이 12,000이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12,000 이상을 바라본 사람이 없어요. 그 결론은 뭐냐? 다른 애들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뭐 코스닥 쪽에 뭔가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가지고 뭐 끌어올려가지고 따로 움직임을 보여주면 모를까 그런 게 가정이 없다라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중심으로 목표 주가까지 안 가더라도 예, 현 구간에서 50% 올라도
목표 주가의 평균치만큼 올라가거든요. 가장 상단에 있는 데는 못 미칩니다. 거기까지 가정을 해도 많이 넘어가는데, 예, 만 이상을 보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요게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 못 가거나 오히려 빠진다거나 뭐 올라가는 애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만에 하나 지수가 만 갔다고 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50% 올랐다고 쳐요. 얘네가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본격적인 하락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네가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오면 다른 종목이 나와날까?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은 시장이 꺼지기 시작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꺼지기 시작한 거는 1월 초부터 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시장 자체는 5월 달까지 올라가다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이미 종목들이 다 망가지고 하나씩 망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제일 늦게까지 올랐던 애들이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었어요. 뭐 HMM 뭐 이런 종목들. 예, 그래서 지금 그때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오르고 나머지가 다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 또 이제 그럴 징후가 좀 높아 보이는 게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도 빠지고 사줘도 빠지고 또 개인들은 열심히 팔아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고,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든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시장이 뭐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또 기회였죠. 어제도 급락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제법 있었는데 오늘도 그랬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급락이 나오면은 장중에 제일 많이 빠지는 그런 구간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영역에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 수준을 맞추려고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보유를 해야지만 시장 수익률을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50% 이상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또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이 진짜로 발생이 된다라면은 더더욱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라건대 좀 순환하면서 갔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시장이 더 오래 가고 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약간 좀 비관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는 이유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4.5가 넘어가면은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4.5를 넘어갔어요. 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이랑 관세 막 때린다 뭐 어쩌고 막 했을 때 국채 금리가 엄청 튀었거든요. 4.5가 딱 넘어갔을 때 트럼프가 타코를 했고 그 이후로도 4.5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나서 가지고 막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전쟁은 뭐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 뭔가 한번 또 크게 한번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삼성전자는 왜 올랐냐? 뭐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은 거니까 영향은 덜 할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장도 뭐 분위기는 안 좋았지만은 뭐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안 빠졌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안 빠진 이유는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금리가 올라가건 뭐건 간에 돈이 많은 기업은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삼성전자 돈 많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얘네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건은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뭐 잘 모르겠어요. 요새 항상 뭐 이럴 때는 그렇긴 한데 뭐 트럼프 발언도 있을 테고 이란 관련된 불확실성도 좀 있고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오늘 저점 찍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라오는 과정에서 20일선 찍으면은 그때가 이제 저점인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오늘 내심 한 7천 부근까지 빠지기를 기대를 했는데 7천까지는 안 왔어요. 예, 7,100 위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냥 약간 정황상 저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조금 드는데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좀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워낙 빠른 시간에 많이 빠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게 뭐 이틀 연속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오늘은 급락을 보이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좀 안정화가 잡혀줬으면은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예,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주변 종목을 하시면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게 이뤄진다라면은 금리에 대한 우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전반적인 전략은 내가 이 시장 현재 시장에서 수익률을 많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돈을 많이 안 잃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게 끌고 오면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수익을 좀 챙기시고 계좌를 옮기세요. 은행으로. 예. 그냥 놔두시면 또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벌어놓은 돈에 대해서는 내가 좀 수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수를 하는 것들은 주도주 외에는 웬만하면 매수를 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주도주를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반도체랑 현대차 그룹, 로봇 뭐 이런 쪽이에요. 나머지는 뭐 조정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없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수가 만약에 8천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지금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어떤 종목으로 막 3, 40% 수익 내고 싶어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겠어요? 8천도 많이 올라온 건데 만까지 올라와야 돼요. 만이면 엄청 뭐 다들 또 매도를 많이 할 텐데 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종목을 예, 먹을 구간이 많지는 않아 보이니까. 근데 이제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으니까 실적이 좋고 단기간에 10% 이상 빠진 이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예. 그런데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내가 뭐 매도를 한 게 있다라면은 주도주인 반도체나 전력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 예, 매수를 해도 주도 쪽으로만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들 비중이 대부분 50%뭐 내외가 될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나머지는 현금일 거 아니에요. 그럼 현금을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뭘 사 먹든 뭘 사든 은행에다 넣든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또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올라가는 것 때문에 또 아까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키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간 시장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또 뭐 최근에 좀 손실은 받겠죠. 근데 뭐 어떻게 다 꼭대기에서 다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을 확보를 하시고 또 뭐 정말 많이 빠질 때 비상시에 쓰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그러나 반도체 쪽이나 뭐 피지컬 AI 쪽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도 뭐 지수는 조금 올라갔지만은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예, 그만큼 이제 어려운 장인데요. 어려운 장일수록 주도주에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비중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낫다. 지금 장은 막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날뛰면서 내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런 장에서는요, 진짜 수익 잘 나는 그런 단타쟁이 정도 손실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일단은 이틀간 뭐 큰 폭의 조정 이후에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서 일단은 저점을 좀 찍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아직 이번 주에 모멘텀 이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예, 근데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 증시가 뭐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른 나라 증시도 빠졌는데 대부분 1% 내외로밖에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만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5%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 뭐 대만 보세요. 뭐 0. 마이너스 0.68로 끝났어요. 니케이도 1%가 안 빠졌습니다. 그 어제도 급락 나오고 오늘까지 합치면 장중까지 합치면 거의 10% 하락인데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살아나지 않을까 했는데 트럼프 타코가 안 나온다라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밤이 됐든 내일 아침이 됐든 트럼프가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를 좀 주면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